자, 이번에는 돌림이 문제 8번 문제입니다. 앞에 이제 한 문제 뺐죠? 7번까지 해서 그 중에서 6문제 정도는 뭐 수월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고, 뭐 8번도 어려운 건 없어요. 8번도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 통해서 돌림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, 일단 역학 문제는 무조건 힘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. 힘이 몇 개인가? 힘의 개수, 부호, 성질도 받으면 좋은데, 뭐 하여튼 그건 천천히 보도록 하고, 일단은 힘의 개수가 여기 하나, 여기 둘, 여기 셋.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힘을 구해야 되냐면, 돌림힘에서는 막대하고 쭉박힙니다. 어지간하면 막대, 거의 막대가 좀 많이 나와요. 지뢰로 치면 지뢰대라고 보면 되겠죠. 지금 막대가 3개의 힘을 받고 있고, 그러면은 3개의 힘을 더해서 0 나와야 되고, 3개의 힘을 더해서 0이 나와야 되고, 3개의 돌림 힘을 더해서도 0이 나와야 돼요. 힘을 받는 주체가 막대이기 때문에 막대의 힘을 다 더해서 0, 막대의 돌림 힘을 다 더해서 0 나와야 되는데, 지금 이 문제는 그 쉬운 문제라서 돌림힘 하나로만 문제가 풀려요. 당분간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돌림힘의 합이 0이다를 먼저 해요. 먼저 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? 그러면 힘을 다 더해서 0인 거 또 써야 된다. 그렇게 순서를 밟아서 나가면 돼요. 그러니까 돌림힘의 합이 0이다. 그 다음에 그걸로 문제가 안 풀리면 힘의 총합이 0이다. 돌림힘부터 적어보죠. 그걸로 이 문제는 풀리게 되니까. 지금 힘에다가 F 거리 3회를 곱해요. 요 거리는 항상 힘점부터 A 회전축까지의 거리, 그리고 부호를 판정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,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. 지금 회전축을 여기로 잡았어요.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를 회전축으로 잡았느냐, 거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니까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받침대가 있거나 또는 줄이 있으면 보통 그곳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잡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,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니까 0 나온다. 그러면 W가 3F라는 게 나오고, F는 3분의 W가 되죠.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풀리죠. 그래서 지금 얘는 힘의 총합을 쓸 필요가 없었다. 문제가 수월하니까. 막대의 무게도 있었다. 무게중심은 뒷 문제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10번 문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10번 문제에서 선반의 무게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지금 손이 작용하는 힘이 100뉴턴, 요거 힘 하나. 그 다음에 무게 힘 둘 말고는 없죠.
그리고 여기 축이라고 또 축을 줬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얘도 돌림임의 합계가 0이다로 문제가 바로 풀리죠. 여기다 적어보면 100 곱하기 1, 부호는 마이너스, 그 다음에 W, 그리고 거리는 0.25. 아이 뭐야 이거. 어허, 이쪽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. 아래에다 다 해야 되겠다. 네, 곱하기 1 더하기 W 0.25 는요. 펜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. 그래서 W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틀렸고.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돌림임 하나씩이에요. 둘 다 100입니다. 얘도 100, 얘도 100. 맞고. 그 다음에 5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손에 의한 돌림임의 방향과 물체에 의한 돌림임의 방향은 서로 시계와 반시계로서 반대라고 말해야 되죠.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돼요. 얘도 역시 소화라. 자,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문제 17번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하고는 약간 더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. 문제에서 이제 X 물어봤고, 얘도 뭐 돌림임 한 방으로 풀려요. 그러니까 힘을 다 더해서 0이다를 쓸 필요가 없는 형태의 문제. 일단 힘의 개수 한번 잡아보면,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입니다.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을 것이냐에서 지금 문제에서 X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라. 그래야 X를 바로 쓸 수 있어요. 지금 10W가 매달려 있는 곳이나 막대의 중심이나 이런 곳을 회전축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게 X가 되게 복잡해져요. 그 막대의 길이 하여튼 저 유계를 써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집니다. 근데 이제 그 줄이 매달려 있는 곳을 회전축으로 쓰게 되면 그 X 하나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L로 처리가 다 돼요. 자, 뭐 힘의 개수가 4개 나와서 회전축을 이제 장력 쪽에 장력이 작용하는 곳을 회전축으로 설정을 하면 돌림힘이 이제 3개만 나오는데 그거 치고는 뭐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. 여기서 설명할 것은 이제 무게 중심이죠. 중력을 돌림힘으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물체의 정중앙 가로 방향만 따져주면 돼요. 세로 방향은 따져줄 필요가 없습니다. 물체의 정중앙에 중력 작용. 이쪽에 뭔가 묻어 있나? 그거 생각해서 그대로 돌림임 1번, 3번, 4번 구해보면 10W 곱하기 L. 그 다음에 이놈 여고리를 구해야 돼요. 이 거리를. 이게 2L이죠. 막대 길이가 6L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중앙까지 3L. 거기서 L이 빠지니까 W 2L.
그리고 이제 철수. 이와 같이 되어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죠. x는 4L 나오죠. 자, 방금 전에 이제 그림 비주얼 쪽으로는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면 20번 문제, 이놈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. 요건 장력에 대한 성질도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줘야 되고, 뭐 다행스럽게 이제 막대의 질량은 뭐 무시했습니다만은 이게 F면 이것도 F다.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이면 가속도가 0이다. 이 문제는 그 돌림힘의 합계가 0이라는 뭐 아주 쉽죠. 이건 정중앙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이거 돌림힘 0이고,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대칭이고 거리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림힘의 합계는 당연히 0 나오죠. 이 문제는 그냥 힘만 놓고 따지는 문제고, 지금 위로 작용하는 힘이 F하고 F, 여기도 F가 위로 작용을 해요. 그게 더해져 가지고 물체의 무게를 상쇄시키는 거니까 F의 크기는 10N이라고 말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막대가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, 그러니까 떠받쳐주는 힘이 필요하니까 20이 필요해요. 두 개의 장력이 막대에 모여가지고 물체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1초 동안에 F가 한 1은 얼마? 이건 아직 구할 필요는 없고, 그 1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합니다. 그러면은 F가 지금 10N이고 이동 거리, 저 F를 잡아당기는 거리가 2m여야 해요. 얘를 2m 올려줘야 이쪽에서 1m 올라가는 효과와 이쪽에서 1m 올라가는 효과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실의 길이는 2m만큼 당겨주는데 실제로 물체가 올라가는 건 1m만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장력이 작용하는 줄은 2m가 이동하는 건데 물체가 이동하는 건 1m만 올라가요. 그래서 이렇게 구하든 물체가 받은 일로 구하건 20이 맞아요. 이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디귿 같은 경우는 기역과 니은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,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촉바퀴가 나오면 촉바퀴가 막 여러 개 나와갖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막대보다 난이도가 더 낮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유가 촉바퀴 자체는 딱 고정되어서 무조건 힘의 합이 0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, 근데 그 촉바퀴 중심에 매달려 있는 부분에 힘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파고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고등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.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돌림힘의 합계로 문제가 풀린다 라는 얘기고, 여기서 역시 일정한 속력, 이게 바로 가속도가 0이다. 그 다음 힘이 이 축바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두 개다. 요 장력, 요 장력. 일정한 속력이니까 이 장력은 60N. 이쪽 장력은 이제 뭐 질량 모르면 뭐 10M이라고 두죠. 뭐. A의 질량을 M이라고 뒀습니다. 어쨌든 얘는 무조건 맞아요.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촉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촉바퀴의 돌림힘의 합은 0이라고 말해야죠.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돌림힘으로 구하라는 얘기고, 저 10M 곱하기 3R 하고 60 곱하기 R하고 돌림힘 합계가 0 나와야 돼요.
그러니까 얘는 회전축을 결정할 것도 없어요. 무조건 축바퀴 중심이 회전축. 축바퀴가 나오면 회전축은 무조건 축바퀴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난이도가 좀 더 쉽죠. M은 2가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이것도 1이 나왔는데 그 C이 B를 당기는 힘, 그러니까 장력이에요. 장력 얼마냐면 60N이에요. 얼마나 올라가느냐, 얘가 2m만큼 내려오게 되면 얘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가냐면 3분의 4m, 3분의 2m. 3분의 2m만큼 올라가서 60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40줄 나와야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설명 문제 28번 문제예요. 어려울 건 없어요, 얘는. 모르는 힘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고, 이 지지대에 고정된 게 힘을 위로도 줄 수 있고 아래도 줄 수 있고, 이건 받침대가 아니에요. 지지대라고 되어 있죠. 받침대의 경우에는 막대에게 줄 수 있는 힘의 방향이 무조건 위쪽이에요. 근데 지지대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쪽이 아니에요. 힘을 아래로도 줄 수 있습니다. 지금 사람의 몸무게가 이쪽으로 작용을 해요. 힘 첫 번째.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사람이 정지해 있기 위해서 A 쪽에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줘야 돌림힘의 합계가 0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지지대 B의 경우에는 힘이 아래니까 위로 줘야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대라고 나온 경우에는 힘이 무조건 위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해보고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어쨌든 A가 다이빙 때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고, 이가 FA, 이가 FB라고 해서 FA 플러스 600은 FB가 나와야 돼요. 이게 힘의 총합이 0이다. 물론 뭐 문제에서 FB를 안 물어봤는데 힘의 총합을 한 번도 안 써서 뭐 풀고 가고 있어요. 일단 그 문제 풀이는 여기 회전축이라고 잡아버리고, 그러면 600 이게 시계죠. 곱하기 3 플러스 FA 곱하기 1은 0 나와야 되니까 FA는 1800 나와야 돼요. 그러면 FB는 2400 나와야죠. 그러니까 이제 가끔 다이빙 때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게, 이게 사람이 너무 먼 거리로 가니까 지금 A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대단히 커야 돼요. 더해가지고 얼마 나오냐면 4200 나오죠. 그러니까 이 4200은 사람의 몸무게 대비 몇 배 커요? 7배? 그러니까 엄청 큰 힘이 작용하니까 다이빙 대에,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이빙 대에서 가끔, 아주 가끔이지만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.